안녕하십니까.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글로 배운 초보개미 큐리쌤입니다. 네, 큐리쌤 오늘 저희가 또 스카웃을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훈련 교관은 GFM 투자연구소 우리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 게스트들은 당일 교관입니다. 훈련 교관. 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머리 박어. 이렇게 그런 취지라면은 제가 잘못 왔어요. 왜요? 왜냐 지금 이번에 이 동학개미들의 이 용감함과 예. 이 투지를 아. 저는 전혀 이렇게 뭐 이만큼 짐작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장 긴가민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사실 오히려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장세는. 예. 그럼 그렇다고 제가 뭐 소장님한테 지금 뭐 머리 박으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뭐 하겠습니다. 그 여담이고요. 예. 그 오랜 뭐 경험과 또 이야기 속에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 큐리쌤은 글로 배운 초보개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국내 그 굴지의 대학의 MBA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네. 글로 이론적으로는 안다. 근데 투자는 해봤니? 우리 초보개미로. 지금 투자 해보셨어요? 네, 주식 계좌는 있습니다. 아, 계좌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수익률은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환율 얘기를, 뭐 환율 전문가이시니까 원화가 계속 그 위안화 따라서 약세로 빌빌 하다가 최근에 원화가 강세네요. 1200원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예. 아주 뭐 결정적인 날에 이 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6월 11일 목요일 날 FOMC 바로 다음 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동시만기. 예, 동시만기에 1년에 4번 맞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상당히 다이나믹했죠. 네. 지수가 뭐 2%대까지 빠지다가 코스피가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쭉 잡아당기는 그런 날이었고 환율도 오히려 환율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전일 대비 한 네. 5원 20천 올라서 좀 올랐군요. 1196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떨어진 속도가 좀 가파르긴 했었잖아요. 네. 네.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서 1200원도 깨지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뭐 딜러들이라면은 일단 시장의 딜러들이라면 1200원 깨졌으면 1180원까지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1180 가기 전에 조금 도는 느낌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돈다는 건 무슨 느낌이에요? 뭐 꾸준히 떨어지고 있던 달러 인덱스도 살짝 이렇게 예, 달러가 이쪽으로. 강으로 네, 유로가 이렇게 한 2~3주 가까이 치고 올라왔죠. 유로 달러 환율이 그것도 좀 꺾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아무래도 유로 비중이 커서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각지 강세를 보이던 이머징 통화들도 오늘 동시에 도니까 그냥 도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FOMC 다음 날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뭐 변곡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환율 하락 내지는 글로벌리 달러 약세에 배팅했던 세력들이라면은 뭐 제법 최근에 이렇게 뭐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만 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같아요. 숏 포지션은 닫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가? 네. 뭐 이런 시점 같습니다. 살짝 변곡을 고민하는 변곡 가능성이 네,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어요. 달러 미국 가실 때 달러 가져가시죠? 당연하죠. 달러 없이 어떻게 갑니까? 달러에 보면 뒤에 We trust in God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는데 아세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화폐 가치를 보장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끊으셔서 책임을 지셔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고민을 안 해봤네요. 지금은 막연하게 네. 청교도가 건너가서 네, 세운 생각했죠. 미국.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게 있고 하나는 이게 어차피 지폐라는 게 그 실물 가치가 아니잖아요. 화폐가 그러네요. 아니니까 그 지폐 가치에 이거는 통용해서 네가 나중에 주고 우리는 돈을 줄 거야라는 그런 근거. 그것도 그런 설도 있어요? 예, 아니 저 오늘 처음 듣는데 네. 그냥 다가옵니다. 네. 이 종이 쪼가리 주지만 100불이라고 찍힌 거 네. 100불어치 가치가 있다고 우리 서로 트러스트하자. 신뢰한다. 신뢰하자. 네, 네. 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듣기를 미국에서 가장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바로 달러라는 이야기를 오.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뭐 미국이 발명했다기보다도 미국이 그 지폐 제도야 딴 데도 다 네. 써왔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과거에 영국 파운드화 자리를 갖다가 미국이 올라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닌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종이와 잉크만 있어도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게, 찍어내면 되고. 그 엄청난 기축통화국에 누리는 시니어리지 효과를 네. 누리는 그런 미국이 됐죠. 달러가 우리는 핵무기와 비슷한 수준, 핵무기보다도 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큐리 쌤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네, 달러에 대해서. 네. 달러 인덱스 아까 얘기 잠깐 예. 하셨죠? 달러 인덱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는 봤죠. 네, 저는 네. 글로 배웠으니까. 글로 배웠으니까. 강의실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 달러 인덱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시의 변곡점, 그러니까 변하는 지점을 또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제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조금 이제 더 설명을 좀 살짝 더 해주실 네.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 이제 DXY 달러 인덱스 그거는 이제 선진 6개국 유로와 뭐 파운드와 엔화, 스위스 프랑 프랑 들어가죠. 예. 네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가 들어갈 음. 겁니다. 뭐 그런 식의 그 중에 이제 세계 교역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뭐 유로 비중이 제일 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또 이런저런 또 달러 가치를 갖다 따지기 위해서 많은 또 인덱스들이 나와 있죠.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요즘은 뭐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한 20개국 통화 가치가 우리 예. 원화도 포함되면서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6개국인데 유로화의 비중이 높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커서. 유로화 죽쓰면 달러가 뭐 별로 이유도 없는데 강세로 가고 네. 그렇다고 사실은 세계 강대국 중에 사실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새로운 지표가 좀 필요하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그런 많이 지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그래서 지표가 이제 뭐 있군요. 전통적인 그 선진 6개국 대비 네.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에 대한 달러. 네. 과거에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글로벌 달러 시세를 갖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가끔씩은 그쪽 통화들하고 또 이머징 통화들의 움직임이 서로 다를 때가 예.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도 사실 이렇게 겹쳐 보면은 약간의 시차는 있고 좀 진폭의 차이는 있더라도 네. 길게 보면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가요. 즉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면 서울에서도 환율 올라가고 서울에서도 달러가 원화 대비 강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서울에서도 환율 하락, 원화 강세 네. 이럴 때가 많았죠. 그나저나 달러 인덱스 뭐 공부는 뭐 그 정도 하고 요즘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한 100 위에서 한 103, 102 뭐 이렇게 갈 때는 110도 같이 뭐 놀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제가 본 게 94 지금? 지금 97? 오늘 이제 오늘자로 96 아래도 흘러내렸던 게 네. 상당히 뭐 탄력적으로 96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코로나도 어쨌든 간에 경제 활동 재개하고 뭐 위험 안전 자산 달러에서 나와서 위험 자산 좀 간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 참 이게 저 큐리쌤도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실 것 같은데 전통적인 그 환율 결정 이론에 있어서는 각국 간의 그 물가. 금리 격차 금리 격차 뭐 이게 물가도 보고. 전통적으로 제일 컸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레스트 디퍼런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쪽의 통화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때는 달러 약세가나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또 강해지나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환율을 쫓아올 때가 많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는 약간 외환시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경제가 좋은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거야. 이런 경기 좋은 쪽에 통화가 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달러가 그동안에 미국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느냐? 유로존이나 그렇지. 일본보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또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 연준이 그렇게 QE1부터 해서 QE3, 4 최근 나오는 이 코로나 예. 이후로 이거는 지금 뭐 인색이 열받을 정도로 돈을 찍어내는데 근데 그런데도 왜 달러가 달러가 강해? 강해? 미스터리 오브 미스터리. 그랬죠. 네. 그런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 한 몇 주 사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 수요일 날 FMC가 있었고 예.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연간 7,500억 유로 정도로 해서 연말까지 뭐 PPP 요즘은 약자가 워낙 많아서 네. Pandemic Emergency Purchasing Program. 지금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긴급해서 각국들한테 막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돈 푼다. 그래서 막 국채도 뭐도 사준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7,500억 유로를 갖다가 풀겠다고 했는데 그 7,500억 유로 같으면 좀 벌써 한 12년 전이긴 합니다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기억나시죠? 네. TARP라고 예. 타프? 타프 네네. 트러블드 애셋 릴리프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때 무슨 리만 자빠지고 나서 그때 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AIG 같은 그 보험사들이 옵션 매도해서 프리미엄 챙기는 재미 네. 그런 것처럼 CDS를 갖다가 전부 그 보험을 팔아서 수수료 챙기다가 그 이제 채권들이나 뭐나 다 부도날 판이 되니 월가의 그 대형은행들이 그 AIG 같은 보험사에 가서 CDS 매수했던 그걸로 해서 원금 다 내놔 해서 다 망할 징후였습니다. 다 줄 돈도 없고 못 주다 보면 월가 애들이 다 자빠질 상황. 그래서 7,500억 달러의 그 당시 TARP 그걸로 해서 우선 다 살렸고 그때 7,500억 달러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인데 뭐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500 유로에다가 지금 1.13 내지 1.14를 곱해야 그게 달러인데 네. 훨씬 많은데 그걸 갖다 이번에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니까 지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더 풀어주겠지라는 시장의 응석 그게 5천억 유로였어요. 예. 이래저래 컨센서스가 이번 6월에 22통화정책회의에서 5천억 유로 정도 더 해주겠거니 했더니만 덮은 거예요? 예, 예. 우리 저 라가르드 누님 네. 마음이 좋아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왜? 예. 5천원만 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그냥 5천에다 1,000원짜리 한 장 더 얹어준 거예요. 6천억 유로 줄게. 내년 6월까지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유로가 더 풀리니? 그럼 유로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유로가 풀리는 만큼 유로존이 개선되는 거 아니야? 경제가? 그런 차원의 유로 강세 배팅을 하다가 막상 그렇게 22통화정책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하루 이틀 더 오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렇게 유로 강세에 배팅했던 전 세계적인 어떤 투기적 유로롱 포지션이 이제 털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고요. 예. 뭐 그렇게 사실 저도 뭐 딜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황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예를 들면 하루에 100억 달러 정도가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네. 치자고요. 그 중에서 실제 수입 업체가 돼서 달러를 갖다 실제 사야 되는 결제 수요 얼마나 그리고 될까? 뭐 수출 업체들의 내고 이거 한 2, 3억 될까? 한 그거밖에 안 돼? 그날 4억 달러나 될까 싶어요. 그럼 나머지 다 그러면 90억 달러 이상은. 투기적 혹은 뭐 그런 그렇죠. 수입 매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원유 뭐 WTI 시장에 예. 실제 그러면 뭐 정유사나 뭐 셰일오일 업체들이 그러면 매도 해치하려고 정유사들이 뭐 유가 오를까 매수했지. 그거보다 전 세계의 그렇죠. 그냥 네. 유가에 그냥 로또 치보다 스페큘레이션이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사소한 이론 내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한번 유로 강으로 한번 몰렸다가 막상 이렇게 바이오 루머 세럼 팩트 이런 차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얼마나 또 이 시장에서 그러니 돈 벌어먹기가 주식뿐만 아니라 환에서도 돈 벌어먹기가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한마디 하면 강달러가 좋아요 해갖고 아니 네. 저 영감님 왜 저러시지 맨날 약달러 하시던 분이 했는데 영감님이 촉이셨인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달러 박살나겠거든. 뭐 그랬던 상황이었던 걸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살짝 이게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자주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의 달러원 환율은 이런저런 그것도 떠나서 왜 더 안 빠지지?
아니 지금은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오르지라는 강한 의심이 들 때는 거의 열에 8, 9번 우리 당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개입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네. 정치적 이제 상황이라든가 스무딩, 이런 예, 것들이 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환율이 오를 말씀이신 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르는 거를 뭐 오를 만한 상황에서 오르는 걸 갖다 주춤주춤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 3월 우리 뭐 3월 19일 날 네네. 코스피 폭락할 1,500원 내려올 예, 때 예. 그때 마치 1,300원도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럴 땐 좀 위에서 좀 눌러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남들도 다른 이머징 통화들도 강해지고 위안화도 좀 강해지고 뭐 이렇게 주식도 쭉쭉쭉 올라오고 주식이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샀다면 더 밀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가운데 왔습니다만 자 1200은 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막 1150, 1140까지 가는 환율이 되는 것을 또 방치하기는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는 정부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이지 보니까 않는 손이 이렇게 조금씩 네. 아 이쯤에서는 왜 막히지? 하면, 이쯤 올라가다 왜 막히나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황에 살짝 언급할 거예요. 예, 예.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의심된다 뭐 이 정도로 그렇다면 대충 우리 뭐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알아먹어야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 알아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원화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워낙 강세잖아요. 이제 원화가 네. 강세로 가는 요인들을 좀 제약하는 게 또 이제 우리는 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네. 최근에 저는 김여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악녀로 돌변한 거예요? 그러게요. 갑자기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갈대와 같아서 또 이렇게 순하게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일단 강하게 좀 부드러운 네. 컨셉의 중재자 역할이었잖아요, 네, 김여정이. 근데 맞아요. 지금 뭐 대북 채널을 역할 분담을 해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추론적 의심이 뭐냐면요, 소장님. 네. 김정은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전 그런 촉이 좀 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김정은이 이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통제해서 갈 수 있는 수준의 뭔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뭐 시한부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모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나타나면 김여정이 독하게 나와야겠죠. 아 그런 한반도에 나중에 변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 뭐 조심스러운 네. 이슈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진영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럴 수 가치관이 있죠.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서로 이제 상대를 갖다가 그거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저러지? 역대 이렇게 남북 관계 가운데에 현 정부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데가 없죠. 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북한 쪽에서 나오는 레토릭을 보면은 우리가 뭘 어떻길래 그러게요. 하는 지금 문제 삼는 뭐 대북 전단 그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거 주워가면은 북한에서 넘어오고 주워가면 이렇게 볼펜도 주고 했는데 파출소 가면. 그죠? 네. 예. 그래요. 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된 이 우리나라 그 방송 언론이 못 다루니까 이 자꾸 유튜브가 대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박사님 말씀하신 거 그 별의별 소리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예, 보면은 예. 그죠? 음. 이미 그 소위 말하는 가케부샤 어떤 의심도 아니 어떻게 트럼프 만날 때 얼굴하고 비료공장에 나타난 얼굴하고 예. 왜 느낌이 다르지? 왜 저렇게 아우라가 다르지? 음. 이런 얘기들은 조금만 이렇게 그게 또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 독재 체제 하에서는 그렇죠. 그런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백두산 올라가서 말 탈 때 하고 또 다르고 무슨 사람이 뭐 이러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얼마 전에 신병 이상설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인가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북한 문제 신경 썼더냐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 올리고 음.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 거의 영향 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지수가 좀 밀리고 뭐 환율이 어떻게 하는 게 있어서 북한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려 드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억지로 영향력이 에너지가 갖다 떨어진다. 끼우기 식이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중국의 교환학생이라고 그랬네? 듀얼 디그리 복사하기. 아, 네. 듀얼 디그리. 듀얼 듀얼 사실은 디그리. 중국 가신대요. 이제 중국 네. 가시면 중재 네. 그러면 북경대 가시면 중국어도 좀 하시겠네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위안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안화 얘기하면서 방송에 이제 포치라고 해서 이제 포치가 칠을 깨는 거죠. 칠 위로 올라가는. 네, 한국어로는 파칠이라고 해서 파가 이제 깰파짜. 깰파짜 해서 칠을 깨다. 그러니까 칠이 무너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칠선이 무너진다. 근데 어떤 칠이냐? 위안. 그렇죠. 네, 위안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칠위안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위안화도 상당히 약세로 갈 것 같은 우려였는데 우리 원화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안화도 좀 저지가 된 건가요? 위안화 환율은 또 미중 간에 뭐 무역 전쟁하고도 엮여 있는 거여서요. 위안화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1달러당 7위안을 올라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안화의 약세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포치했고. 네. 사실상 작년 9월 달에 그때 처음으로 7위안 올랐을 때는 무슨 난리 나는 것이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제 중국에서 뭐 자본 이탈이 막 가속화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했다가 이제 최근에도 전고점 근처 갔는데 주식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나 한번 봤던 레벨에 대해서는 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이 환율 전쟁이란 용어가 지금 조금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사그라들었는 게 지금 이게 서로 환율 전쟁할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환율 전쟁은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출업체들이 100만 불을 가지고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만 불어치 수출 대금을 교환하면 10억, 1,200원이 될 것 같으면 12억. 예. 똑같은 100만 불 수출인데도 환율이 높아지는 원화가 약하게 되면 수출업체들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똑같은 수출 대금이 원화가 더 많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역으로 기존의 달러 표시 가격을 갖다가 더 낮춰서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건 모든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애썼던 걸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거죠. 예.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는 그 노력. 그렇게 해서 엔 같은 경우는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아베가 그렇게 했던 게 80엔에 있던 놈을 갖다가 100엔, 120엔, 뭐 130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수혜를 누렸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중국이 작년에 그렇게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15%의 관세를 때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한 15% 정도 이렇게 기존보다 올라가 버리면은 그 관세 효과가 희석된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 전쟁이란 용어가 우리가 시황에서 조금 잦아드는 이유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무슨 인도, 말레이시아 이머징 할 것 없이 지금은 뭐죠? 당면 문제가 코로나로 인한 이때까지는 금리 낮추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든 뭐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풀려고 하는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면은 지금은 전부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재정을 갖다가 그렇죠. 빚을 내서 우리 아들 손자 때 가서 세금 걷어서 해결하라. 내주고 나서 해결하라. 그 대신 막 지금은 우린 좀 땡겨 쓸란다. 네. 그리고 팡팡 나눠줄게. 트럼프 서명해서 1,200불씩 막 수표 날라가고 우리도 재난지원금 막 날라오니까 또 언제 주나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모두가 돈을 풀고 있다가 보니 겁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돈 풀다가 내 돈이 돈같이 안 여겨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우리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지금 엄두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다가 더 끌어올려 본들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재정으로 어떻게 이 위기만 넘기자. 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에 숨이라도 붙이자. 심장이라도 눌러주자 하는 차원에서 돈을 막 찍어대다 보니 내 돈이 돈같이 안 여겨질까 봐 오히려 급격한 약세, 우리로 치면 환율이 갑자기 이러다 1,300, 1,400 갈까 봐 겁나는 거고 중국도 7위안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5, 8위안 갈까 봐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오히려 보면은 눌러주는 거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가 지금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했겠습니까? 맨날 달러 약세 노래를 하던 그 양반이.
그런 정도라서 요즘 이제 환율 전쟁이라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돈을 풀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네. 넘기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우리 입장으로 치면 환율이 너무 위로 치는 거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는 자국 통화가 오히려 똥값이 될까봐 이러다가 브라질 헤알처럼 될까 터키 리라처럼 될까 아르헨티나 페소처럼 될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더 큰 현안이 이제 네, 앞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위안화 얘기, 미중 얘기하면서 홍콩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홍콩 다녀오셨죠? 저는 쇼핑 천국. 홍콩에 가서 뭐 드셨어요? 홍콩은 딤섬이 좀 유명하긴 한데 주로 쇼핑하러 네, 주로 쇼핑. 네, 가시는군요. 최근에 다녀오셨다고요? 최근에 못 가셨겠죠? 최근에는 뭐. 못 갔고요. 네. 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네. 그 정도 강심장이시는 않을 것 같고. 쇼핑 네. 가셨다가 2주 격리되고 쇼핑 하루 하고 네. 들어오시면 또 2주 격리해야 되고. 한 달이 날아가는 거라서 네, 차마 이 시점에는 그렇게 그렇죠. 강심장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홍콩 그렇게 참 네. 민주화 운동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참 아픈데 뭐 맞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홍콩 인권법 가져와서 뭐 한번 폼 잡았다가 오히려 스타일 구겼잖아요. 네, 주가는 네, 그때부터 날아갔는데 그 환율 관련해서도 뭐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 체제에 있었던 환율 홍콩 체제를 좀 뭐 흔들고 중국을 흔들려 뭐 이런 속내도 좀 있다면서요, 노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그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이 경관한테 사망하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시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까지 빨간불을 켰는데 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얘기할 것 같아요. 중국 너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부터 퍼뜨린 거 아니니?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뭐예요? 작년 10일이 아니고 작년 8월부터 그러게요. 거기서 번졌던 것 같은데 하니까 또 뭐 글로벌 타임스 그 황부시보 영문지에는 뭐 네. 중국 의사들 전부 도열해가지고 네. 하버드 택다인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든나 잘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다 이제 홍콩까지 작년에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만들었고 홍콩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랬는데 절반이 이제 뛰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전인대에서 뜬금없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제시 못하고 네. 그냥 밋밋한 양해로 끝나나 했더니 홍콩 홍콩 보안법. 조직했다고 보안법을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이거 야 홍콩이 결국 너희들한테 가기로 돼 있는 데지만 홍콩이 중국이냐? 홍콩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특수도시 금융허브로서의 홍콩 그 도저히 공산주의 체제로 살아갈 수 없는 도시요. 홍콩 시민들인데. 네. 자, 그래서 뭔가 시끌시끌할 뻔했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다 덮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 중국에서 아예 대놓고 지금 조롱을 하잖아요. 너가 지금 홍콩 얘기할 형편이야. 때냐? 우리가 홍콩 사람들 핍박하는 것보다 너희끼리 같은 미국 시민이나 너희끼리 색깔 다르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하는 것마다 똥꼬를 차고 있습니다. 트윗 올리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무슨 뭐 72세 노인이 이렇게 경찰한테 밀쳐졌는데 저거 주작 아니야? 셋업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거는 백악관 참모들도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재선하겠다는 거냐? 야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전에도 놀라웠던 거는 1달러당 7.75에서 7.85 사이 좁은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려 있는 이른바 거의 고정 환율이나 다름없는 달러 패거제인데 홍콩 달러요? 홍콩 달러 네. 환율이 이게 그 사건이 나왔으면 제1감은 홍콩 달러의 약세입니다. 네. 내가 홍콩에 사는 그쵸. 부자라면 네. 나 홍콩 못 살아. 나 이거 돈 빼. 돈 들고 나갈래. 그 얘기는 홍콩 달러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될 거니까 네, 홍콩 달러의 약세로 약세니까. 가야죠. 그러면 이건 7.85 위로 자꾸 가려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전에도 오히려 이 밴드 하단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홍콩 외환 당국이 그렇게 눌러서 중국의 어떤 입김 하에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도 뭐 장기 추세선에 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홍콩 주식시장도 많이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둘 무너졌죠. 뭐 네. 잘 버티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미국이 홍콩 관련해서 중국을 갖다가 중국과 홍콩을 압박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 하는 데서는 시장 나름의 판단인지 아니면은 중국과 홍콩 당국이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
시장은 안정적이야.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당장 시장 붕괴가 올 정도로 허약한 거 아니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을 갖다 계속 시장이 손을 타고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카일바스 아시죠? 칼바스가 누구죠? 저 누구야 저 Do you know 칼바스? 카일바스. 카일바스. 예, 네네. 저 나름대로 그 헤지펀드 업계에 좀 알아주는 친구인데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네. 예. 이 친구도 그냥 그겁니다. 저 헤지펀드 업계에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전설들이 보면 재밌어요. 자기 그 업력의 커리어 중에 네. 딱 한 방의 히트가 전설이 되는 거예요. 김정구 선생 그 눈물 젖은 도망가 한국으로 평생 가듯이. 예. 그렇죠. 소로스 뭐 영란은행 한번 그거죠. 갈기고 나서 예. 스타 되고 그죠. 뭐 예. 이런. 2008년에도 뭐 그런 네. 그런 헤지펀드 업계 많았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한 방 대박을 터뜨렸는데 네. 그 이후에는 손대는 것마다 깨지는. 칼바스도 뭐 한 건 잘해갖고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이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 그겁니다. 1년 8개월, 1년 6개월, 18개월 이내에 홍콩 달러 패거제 무너진다. 그 얘기는 홍콩 달러가 완전 휴지로 간다는 완전히 약세로 휴지로 갈 간다는 것이다 거죠. 하는 쪽에 베팅을 하겠다고 해서 이건 옵션 사겠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 돈 태우기가 싫으니까 여기 한번 로또 사는 기분으로 한번 돈 태워보시죠. 그리고 1년 8개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홍콩 달러가 별일 없이 안전하게 있으면 그 투자했던 돈은 그냥 깡통되고 혹시나 진짜 홍콩 달러가 약세로 가는 폐거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면 대박이 옵션이네. 나고 뭐 그런 식의 그거는 있다고 합니다만 칼바스의 선택이라서 그다지 믿음은 안 갑니다. 아, 홍콩 얘기 참 할 얘기 많은데 영웅 본색. 영웅 본색. 영웅 본색 보시죠. 네. 어떤 아세요? 천밀밀. 아, 옛날 홍콩 영화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대단했죠. 홍콩 영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세계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윤발이 형님 그 영웅 본색도 본색이지만 우리 네. 덕화 그 네. 무간도 같은 것도 네. 제법 괜찮은 영화 많죠. 네, 녹화. 네. 그 저희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세요? 그 중간중간 조금 갭이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시면 네. 예 박사님 이러시면 우리 그 방송 길게 못 해요. 아, 그러니까요. 저 완전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 얘기하는 꼰대들 되는 거예요. 네, 라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떼 얘기하지 말고 다시 그 아메리카노로 와서 정리하게 되면 달러의 최근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조금 가파르게 진행됐는데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숨차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그거 할 때 네, 장중 저점으로는 1439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네. 네. 뭐 1458 정도 종가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1450. 네, 네. 근데 사실 저같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1950이 무너지면 그 다음 1750, 1550은 어느 정도 짚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155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한 100포인트 이상 더 빠질 때는 당황스럽죠. 근데 빠질 때도 보면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이 빠졌듯이 올라올 그렇죠. 때도 사실 이게 한 1950 어라운드에서는 이게 2000을 갖다가 즉각 돌파하기 이전에 1950, 60 근처에서는 한 번쯤 접혔다 오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못 갔죠. 그쯤에서 한번 네. 호되게 한번 이렇게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그 상방 쪽으로 했던 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200을 갖다가 올라섰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지금 예. 안착을 못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요 곱이 2200을 갖다가 진정 열어버릴 정도의 장이 온다면은 우리 환율도 아까 말씀드린 1180 그리고 조금은 더 한 1150 어라운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3월 이후 1450에서부터 2200까지 이걸 갖다 거의 조정 없이 왔는 장인데 이것이 이제 조정이 한번 조금 조정다운 조정으로 접어들든지 한다면은 이 환율은 다시 또 1200원 위에서 그래서 아마 1100 뭐 한 80에서 1200 230원 그래서 한 4, 50원 정도의 레인지로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리저너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2200도 열고 2300도 열고 역사적 고점이 2600까지도 간다 코스피가 그런 것처럼
원하는 도도하게 이제 1,200원 밑으로 완전히 안착해서 1,100원 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보기에는 네. 조금 더 그건 괜찮은 좀, 점이 있죠. 예. 그러면 뭐 환율 얘기 큐리쌤이 우리 저 윤발이 형이랑 장국이 형 공감을 안 하시니까 이 정도에서 이 세션은 그럼 마무리 할란게요. 네. 할란게요. 네. 너무 마음 상하셨던 것 같아서 마상. 괜히 죄송합니다. 마상 그래서 마상. 마상 알죠? 네, 마상. 마상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상처 입지 마시고. 네네. 네,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실 속에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보다 또 이렇게 전문가들 뵙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저 같은 초보개미가 전투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네, 10만 통학 전투개미 양성소 구독 꾹,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